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지금 팔자세입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코스피 시장과는 좀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가 싶더니 코스닥 시장에서 다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왠지 수급 파이터 끝날 때쯤에는 좀 빨갛게 매수 우위로 변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뭐 1,3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급 동향 어떻게 풀이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글로벌 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은 커플링 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여전히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지금 걸 수가 없는 상황. 또 이제 외국인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지금 같이 눈치를 보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요일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다음 주 목요일이면 아마 다음 주 내내 여러분들이 또 들어볼 만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일에 따른 이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우리나라 장 중에 또 일본의 또 이제 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조금은 아시아 증시에 강하게 들어오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HLB, 페노션 HMM, 그리고 뭐 기아, 성광밴드, LNF와 같이 어닝 시즌에 대비해서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군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수급 동향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옥석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조금 빨랐네요. 원익 P&E와 LG 헬로비전이 만났습니다. 전기차 충전으로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LG 헬로비전을 케이블 TV로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익 P&E, LG 헬로비전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기업들 중에 전문적으로 사실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한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익 P&E도 그렇고 LG 헬로비전도 그렇고 본업은 다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계열사라든지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굉장히 이제 관심도를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주들 뭐 이런 것을 이제 넘어서 결국 이제 충전소에 대한 관심도가 여러분들도 아마 좀 이제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럼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조금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기업 모두 지금 전기차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장비에서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원익 P&E냐 아니면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G 헬로비전이냐. 이 두 종목 중 우리 태성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LG 헬로비전을 꼽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LG 헬로비전의 한 표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왜냐? 헬로비전을 일단 지워볼게요. 그러면 남는 게 LG가 있죠. 자, LG 그룹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장 강하게 이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은 전장 산업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홈 가전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색 가전, 텔레비전, 세탁기 이러한 것들이 많이 팔리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반기 혹은 차후에 이제 신규 성장 모멘텀으로 보는 것이 바로 전장 사업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전장 사업이라든지 전기차 산업에 공격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LG 헬로비전이 그래도 여타 다른 기업들보다 전기차 충전 사업에서 속도가 이제 빠르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확률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기업들도 물론 괜찮은 비전을 제시드리겠지만 LG 헬로비전이 가장 원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를 살 때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충전에 대한 부담감. 아마 이제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핸드폰을 쓰다 보면 간혹 배터리가 20% 30% 남을 때
네.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 배터리를 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습관적으로 빨리 충전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맞아요. 생기거든요. 근데 아마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하다못해 작은 핸드폰도 그런데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 운전하려고 시동을 켰는데 배터리가 뭐 절반의 반밖에 없다? 아마 엄청 불편하실 겁니다. 지금은. 왜냐?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타시는 분들은 어딜 가서든지 주유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충전 속도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충전소에 대한 수도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기에 저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해결하기 위해서 인프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LG 헬로비전 하면 IPTV, 케이블 TV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에는 그게 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은 사실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플랫폼 관련한 사업을 지금 애플망고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전기차 결국엔 많이 팔릴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신정부에서도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내세웠던 공약들을 한번 쭉 보면 어떠한 부분이 있었냐면, 지금 현재 주유소 혹은 LPG 충전소, 여기에 전기차 충전소를 즉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소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공약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 저는 이번에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려보면서 LG 헬로비전 한번 지금 위치에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LG 헬로비전의 목표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LG 헬로비전 오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평선들 위에 캔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통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오늘 돌파하지 혹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평선들 밑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보이면서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는 강력한 힘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박스 상단인 8,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4,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G 헬로비전의 목표가는 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4,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라운드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이 만났습니다. 앞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 LG였는데 오늘은 LG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네. LG그룹주를 빼먹을 수는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LG가 비록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향후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정말 이제 강력한 좀 이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는 계열사 자회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기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LG 엔솔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다, LG 엔솔보다는 LG 화학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오늘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LG 화학의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아들과 엄마다 뭐 이렇게 볼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선 통하지 않겠죠? 그렇죠. 냉정한 우리 주식시장에서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LG 화학을 꼽아주셨습니다. 오전장에 4% 넘게 급등하기도 하던데 사실 무거운 종목에서 그렇게까지 올라가기 쉽지는 않잖아요. 일단 LG 화학에 대한 이모저모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저의 개인적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을 때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은 게 지금은 독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LG 화학에서 분산된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LG 화학이 더 커야 되고 또 거기서 분산된 LG 엔솔이 더 작아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역으로 LG 화학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덩치와 시가총액이 굉장히 지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너무 이제 공모할 때 투기적인 매수세가 너무 많이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력보다 너무 높은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이슈들만 있었으면 됐어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주 혹은 이번 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보여줬던 부분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부분. 물론 이제 애리조나에서 공장 증설을 재검토한다라는 게 지금 당장 실적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계속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나오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정말로 일어나는 거 아닐까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보니 LG에너지솔루션이 타겟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정의 깊이가 굉장히 또 나왔는데 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뭐 며칠 만에 또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지금 전기차 산업 전반적으로 정말 투자자들에게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LG엔솔보다는 우선은 LG화학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LG화학이 조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글로벌 그린본드라고 해요. 이제 이 그린본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려보면 국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친환경 프로젝트라든지 인프라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 돈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제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이제 돈을 지원을 해주고 또 이제 그 돈을 발판 삼아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익을 내주고 그리고 이제 양국재와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판가가 계속 이제 상승을 하면서 그에 따른 마진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저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밸류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엔솔도 물론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LG화학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더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LG화학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고려해보면 또 변동성을 고려해보면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LG화학이 더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도 같이 제시해 주실게요. 네, 일단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이제 이 음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했었을 때 1차 정도는 오늘 종가에 매수 그리고 나머지 2차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가에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목표가는 65만 원까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1차는 60만 원, 그럼 만약에 60만 원이 돌파하게 되면 65만 원까지 보자라는 이야기. 대신에 5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 박스권 이탈 시,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선 매도, 박스권 하단 에선 매수 하지만 하단이 이탈을 됐을 때는 손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멀리 보면 좋은 가격대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이긴 하겠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짧은 기간 안에 또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그렇게까지 지금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높은 점수를. 왜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짧게 보자라는 의미의 LG화학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LG화학이었고요. 가격 전략도 이렇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어제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파워로직스 리뷰부터 그렇죠.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그룹이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급등 나왔는데 네. 파워로직스 오늘 또 6,100원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요? 일단 뭐 폐배터리 산업은 너무 먼 미래일 수는 있어요. 네, 너무 먼 미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부터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갭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내려오고 있어서요. 저는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추세가 변환이 돼서 6,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또 과감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소개해 주셨던 파워로직스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오후장에서 마지막 거래일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은 뭐가 있을지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요. 재룡전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재룡전기는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이고 네. 일단은 올해 여름에
굉장히 이제 이 전력 소비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날씨도 덥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관련 수혜주들 제가 아마 재룡전기를 처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미 목표가를 도달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제가 아마 재룡전기와 함께 이제 옴니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났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세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재룡전기는 1년에 거의 이제 1년 매출에 달하는 수주 공시가 이번 주에 한번 나왔어요. 이미 그러면 전년 대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 것이기에 저는 재룡전기의 현재 위치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목표가를 한번 달성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재공략 차원에서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저는 이 8,000원이라는 가격대 충분히 돌파를 해서요. 10,000원 그 이상, 12,000원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된다면 이평선 추세가 조금 이탈이 되는 6,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팀장님의 픽 종목은 재룡전기였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